아, 사실 제가 발제가 진행되는 동안 뒤를 못 돌아봤습니다.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 걱정이 돼서.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발제를 맡은 단양관광공사 사장 김광표입니다. 아, 제2회 환경문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희가 제1회 포럼을 기획할 때만 해도 이게 2회까지는 저희가 주제를 정해놓고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환경문화 포럼이라고 그러면 좀 딱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주제로 삼은 구석기, 수양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대부분 좀 딱딱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속 가능한 단양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백이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님과 그리고 최명진 공주 석장리 박물관장님의 발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똑같이 2006년도에 전시관이 시작됐던 단양과 그리고 전국의 역사를 이야기를 갈랐던 요인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공주와 현재 단양의 수양계와 이 확연한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것이 관심과 정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정책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 투자가 있을 때 이런 시설들과 그리고 유적과 유물들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앞선 두 분의 발제를 통해서 잘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제가 다른 곳에도 구석기나 이런 역사를 주제로 한 포럼에 여러 번 가봤는데 이 정도 되는 군민들이 오시면 정말 많이 오신 겁니다. 한 10명, 20명 이렇게 앉아 계신 데도 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포럼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또 군수님도 찾아주셨고 의장님도 방금 전까지 계셔주셨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의 관심이 단양군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수양계 유적이 단양의 자랑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에 나눠서 처음 PPT를 작성하니까 100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100장짜리 PPT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짧은 걸로 진행을 할까요? 네, 짧은 걸로 해야겠죠? 짧은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차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 관광공사의 직원분들 얘기를 잠깐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PPT 내용은 제가 2019년에 단양군의 의원으로 있을 때 수양계 유적 활성화와 그리고 박물관 승격에 관해서 의회에서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작성이 되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저희 직원들에게 이걸 좀 던져주면서 이렇게 난 생각하니까 이걸 한번 좀 이렇게 PPT도 만들고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줬더니 뭐 저보다 훨씬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의회에도 있었고 한데 단양 관광공사 조직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월 1일자로 취임해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해보니까 저희 관광공사 직원들은 거의 대다수가 단양 출신입니다. 단양의 딸들과 단양의 아들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설사 태생지가 단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양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직원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렇게 유능한 직원들이 단양에서 취업을 해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데는 관광 단양이라는 산업이 있었고 단양관광공사라는 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관광 단양은 우리 단양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뭐 2년 반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능력 있는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일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진 관장님은 이쪽에서 하셨는데 저는 이쪽이 좀 편한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몇 장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시겠어요?
네, 이탈리아의 관광지들이죠. 뭐 콜로세움, 폼페이, 바티칸. 네. 그리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터키라고 하는 터키, 튀르키의 여러 가지 관광지들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네, 또 그리스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몇 장 보시면서 공통점을 찾으셨죠? 네, 어떤 공통점이 있으실까요? 네? 네, 가보고 싶은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한 번씩 가보고 싶은 곳이라는. 네, 맞습니다. 가보고 싶고, 그리고 뭐 다 캐치하셨겠지만 역사 문화 자원을 잘 활용해서, 뭐 잘 활용했다기보다는 워낙에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서 전 세계인들이 한 번씩은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된 곳이고, 그렇게 해서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양은 매번 이렇게 단양을 소개할 때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우리 단양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하면 되는데 그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최명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했던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좀 전에 보셨을 겁니다. 저희 단양도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역사전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식 속에서, 그리고 지금 지식사회에서 새롭게 스토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내 박물관이 500개 증가했는데, 단양구는 그렇게 박물관으로 승격시켜달라고 하는 아직 수양계도 박물관으로 승격이 안 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수양계 선사유적 그 전시관에서 물결 입다전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 공사 직원들하고 여러 번 찾아가서 이렇게 즐겁게 보고 왔는데, 네, 이것이 결국 수양계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충청북도에는 여러 박물관들이 연합해서 이곳에서 기획 전시를 했는데, 그동안 죽어있던 수양계의 공간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김영환 충북도지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똑바로 잘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박물관이 있는데 단양은 이렇게 역사문화원이 많고 아름다운 수양계, 그 자랑할 만한 수양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도 하나 없다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단양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불을 덮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이동 교수님께서 전국 박물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결국 그 박물관이 잘 활성화되고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손학규 지사님께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멋진 박물관을 만들어 주신 것이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우리 교수님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전국 박물관은 연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류 문화매력 국가를 만들겠다고 지금 국가 비전을 설정하고 있고요. 단양군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서 보셔야 할 것이, 여기 에코순환 루트라든지 적성비 일대 관광 명소화, 유교문화권 사업 내실화, 시루섬 주변 종합관광지 개발과 같은 단양군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수양계 주변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수양계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단양군의 관광 품격이 높아질 것이냐 어떨 것이냐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양은 뭐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줄어들었다가 지금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 관광공사에서도 한 20%에서 30% 가까운 실적
증가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 생각하셨을 때 도대체 저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관광자원화할 것이고, 그럼 관광이 이 단양 관광에서 역사문화자원이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이 역사문화자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광에서 분명히 한 축을 차지할 수 있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들을 역사문화 유산들을 잘 활용한다면 분명히 단양 관광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단양은 어떠한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앞선 발제자분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양은 저렇게 궁굴 유적, 군왕굴 유적, 상시 바위그늘 유적, 수양계 유적 등 선사시대 역사문화 자원들을 우수한 자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동굴 유적이나 그리고 바위그늘 유적, 그리고 수양계 유적은 동굴이나 바위그늘이 아니고 그냥 저기 밖에 이렇게 있어서 난대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굴 유적, 바위그늘 유적, 난대 유적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이동 교수님께서 총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단양만의 수양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현생 인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주 석장, 연천 전공 유적 같은 경우는 70만 년, 50만 년, 30만 년 전의 유적이지만 이 단양의 유적들은 특히 수양계나 군왕굴이나 이런 곳들은 현생 인류가 출현하던 시기의 유적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양 수양계를 비롯한 단양의 이런 구석기와 선사시대 유적이 많은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남한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고, 그리고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지질 특성상 동굴이 많았기 때문에 선사시대 사람들이 거주하기가 유리했고, 특히 수양계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기원전 4만 년 전에는 소빙하기였기 때문에 북위 40도 이상에서는 사람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했던 인류들이 단양과 그 일대에 모여서 하이테크한 문명, 아까 우종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이테크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아직 정립되진 못했지만 아직 숨겨져 있는 군왕굴이라든지 이런 유적들을 제대로 발굴한다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선사유적만 있느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국시대에도 유명한 유적들이 있죠. 여기 온달산성이라든지 적성비, 고구려 유적, 신라 유적, 그리고 이 사이남은 또 고려 때 우탁 선생님의 또 이야기가 있고, 1년에 한 20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도담산봉에는 또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 선생의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단양 관광에도 분명히 역사 자원은 녹아 있습니다. 자, 시대를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단양 팔경을 만드셨던 이왕 선생이 계시고,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토정비결의 지필지가 단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보는 토정비결을 토정 이지암 선생과 그 형이신 이지번 선생이 구단봉 부근에서 응거하시면서 집필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 지금도 그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감록에는 또 십승지지로 단양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의병하면 제천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경상북도 북부와 단양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거세게 의병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거대한 사찰이었던 대흥사가 그 의병 활동 과정에서 다 소실이 되었죠.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동학,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 동학이라는 학문이 종교로서 그리고 학문으로서 21세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와 인본주의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최재형 선생의 용감 유사가 단양에서 집필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단양이 명실상부한 역사와 문화의 보장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김영길 기자님께서도 쓰셨듯이 단양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정식으로 후보지로 올랐다고 기사가 났는데 맞습니다. 단양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질 자원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지질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인문 사회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양계를 비롯한 단양의 그 역사 유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양군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또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2019년에 이제 그냥 하나의 단양의 역사 문화 자원들을 어떻게 관광 자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인데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 역사 순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1894년인가 단양을 방문했던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제가 알기로는 배를 타고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나귀가 끄는 배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단양 영춘까지 이렇게 방문했던 그런 역사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단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문화 로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한번 올라가 보면 어떨까? 아까 말씀드렸던 토정 비결이 쓰여졌다는 구단봉 부근 거기는 이지번 선생이 뭐 비약을 만들었다는 뭐 그런 기록도 역사서에 남아 있죠. 카약을 타고 한번 올라가는 상상을 한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두양이묘가 있습니다. 두양이묘를 보면서 태계유양 선생이 어떤 마음으로 단양팔경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적성을 지나면서는 이 신라가 고구려를 물리치고 중령 너머로 넘어와서 한강으로 넘어왔던 그런 역사들 그리고 금수산을 지나면서 또 수양계에서 구석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것도 가족들과 함께 해볼 만한 매력적인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곡리를 지나면서 약간 뭐 물에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사이남의 오탁 선생과 그리고 유교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 단양의 중심지인 단양의 아름다운 시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금굴과 도담 삼봉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직 단양의 숙제 중에 하나이죠. 이곳에서 뭐 구석기는 대부분 석기들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베이징 원인이 유명하게 됐던 이유는 그곳에 인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머리뼈가 이 군화굴에서는 그런 인골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 아직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장 체험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좀 이따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벌써 이걸 실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베트남 짱안입니다. 베트남 짱안은 2014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복합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곳의 관광 형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형태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강을 따라서 샤오케 강이라는 강을 따라서 이렇게 직접 노를 저어서 여행하는 관광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도 석회석으로 지질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단양에 여러 가지 관광 개발을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역사문화 자원을 잘 활용하면 대규모 투자 없이도
충분히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제가 관광공사 사장이니까 그럼 관광공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2009년에 그 단양 관광관리공단으로 출범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광공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양 군민께서 만들어주신 이 지방 공기업을 활용해서 어떻게 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단양이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올해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국내 관광 트렌드를 모멘트라는 6개 영어 단어로 설정을 했습니다. 로컬 관광, 아웃도어 레저 여행, 농촌 여행, 친환경 여행, 체류형 여행, 취미 여행. 이 케이스들이 단양과 아주 잘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관광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양도 거기 잘 맞춰서 가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평일 관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단양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들은 주말이 되면은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많이 오고 계시는 관광객들을 단양 전체에 어떻게 골고루 퍼뜨려서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평일에는 과연 우리가 가진 시설들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공사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 중에 하나의 답이 여기 수학여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수학여행을 비롯해서 요새는 학교들이 소규모 체험여행을 많이 옵니다. 1박 2일짜리도 있고 당일짜리도 있고, 저희 만천하 스카이워크에도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을 유치할 때, 물론 타겟층을 학생으로 꼭 설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학교에서 단양을 온다. 그러면 무조건 놀고 먹는 그런 관광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단양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 하나를 보고 교육을 받고 싶을까요? 당연히 하나 정도는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단양은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달관광지도 그러하고, 이런 지질을 기초로 한 수양계도 충분히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안전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 단양에 오면 안전하다라는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그렇게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단양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서도 단양에 방문하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또 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 이런 팸투어가 지금 진행됐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단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사님들이나 각국의 대사관 직원들을 단양으로 한 팀씩 유치해서 단양에 대한 팸투어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단양에는 단양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전국의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관광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양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근 제천도 관광공사를 만들려고 하고 계시지만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시 단위에 있는 관광공사 중에서도 그렇게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관광공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역시에 있는 그런 재원이 많은 관광공사가 아니라면. 자, 결론이 한 장이 없어졌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양계 얘기도 했고 단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문화자원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양계 하나만 가지고 단양관광이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양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사문화자원들을 잘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들과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한다면 공주의 석장리의 성공 사례나 그리고 연천 전국의 성공 사례를 분명히 저희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단양 관광의 지평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양계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수양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물들 그리고 그 가치를 정말 신장시킬 수 있는 유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양계가 박물관화 된다면 아까 최명진 관장님께서 공주의 조직도를 말씀해 주셨지만 단양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일하는 직원들 숫자도 크게 다르지 않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예사의 차이입니다. 학예사들이 배치된 박물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시를 하고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6년도에 이미 수양계 선사유물 전시관이라는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전시 기획을 새로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전시를 리뉴얼 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2019년도에 제가 의원 활동할 때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과에 연락이 돼서 그때 또 제가 모시고 있던 국회의원님하고 연락이 돼서 문화재보수과에서 야 이거 만든 지 13년이나 지난 박물관이니까 우리가 리뉴얼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뭐 교수님 계셔서 말 안 하려고 단양군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손을 내미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2회 환경문화포럼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여러 기관 단체장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묶어낼 수 있다면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민숙 의원님도 끝까지 앉아서 경청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그 단양의 미래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발제해주신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상호 이야기도 있고 여기 플로어 계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아까 몇 분 플로어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예산이 정말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뭐 이게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게 예산이 뭐 단양군 예산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예산은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뭐 좀 전에 최명진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예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뭐 군의원으로 있을 때 학예사를 더 채용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정책적 관심의 차이고 이 정책적 관심의 차이는 아까 이근규 전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단양군의 주인이신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부분을 원하고 계시고 얼마나 같이 공유하고 계신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김문근 군수님께서 평소에 역사에 관심도 많으시고 직접 참석해서 공감해 주셨고 또 많은 관심을 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책적 변화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답은 쉽게 나오네요. 우리 최명진 그 관장님께서 처음에 부임하실 때만 해도 공주분들이 석장리가 저렇게 변화할 거라고 아마 상상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석장리에서 할 일 다 하셨으니까 단양으로 한번 좀 스카웃을 한번 해보죠.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특별한 박수 한번 치시죠. 네. 고맙습니다.